It's true. I just talked that much.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사람이 이제 프리어프루벌 레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이 이제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캐시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봅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뱅크 스테이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은 그냥 돈이 있으시면 갑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저 바이어 입장에서는 내가 캐시 바이어다 그리고 캐시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면 그 말만 믿고 컨트랙을 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돈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돈을 어떻게 보여줘요? 돈을 뭐 싸가지고 가요? 뭐 007 가방에 싸가지고 가 이렇게 이거 뭐 마약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뱅크 스테이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돈이 있다고 이렇게 뱅크 스테이먼 그 카피해 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빼고 론을 할 경우는 이제 론을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다고 그 써 있으면 이제 보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개런티는 아니에요. 그 다운페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있지만 이게 집을 찾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몇 달 동안 내가 그 다운페이를 안 쓰고 내버려두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없어요. Jim, let me add actually Yeah. something real quick. FHA conventional actually, since Greg is here, there's actually one more for veterans, the VA. What's great about the VA, and you know, we because we thank them for their service, it's 100% loan, so no down payment. So that's what's great about them. So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for, especially for Greg. So for if you know a veteran that's been discharged honorably with any you know, part of the military, there's no down payment for them. So Depends on long items. yeah, so if they're a veteran, then they're able to have them and the spouse have and be on the loan and with no down payment required. Not even basically 3.5% or 3% I mentioned earlier. It's no 0%. 네. 그래서 그 하여간 다운페이를 안 건드리는 경우에서 이제 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분들이 또 차를 사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늘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리 어프로블이고 컨디셔널 어프로블이고 이게 컨디션에 따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많아요. 그 프로그램이 론이. 그래서 FHA를 얘기한 거는 먼저 지금 가버먼에서 지금 혜택을 받으시니까 FHA 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딴 게 아니고요. 가버먼트에서 내가 보험을 들어줄게요. 내가 가버먼트인데 이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보장을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비용이 있어요. 본인들이 또 돈을 또 FHA 그 인슈런스라고 또 내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장하는 건데 내 가버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다운 페이먼트를 3.5%까지 해도 돼요. 3.5%만 해도 돼요. 그 이상 해도 되는데 그렇게 조금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살아야 돼 꼭. 내가 이걸 사서 내가 렌트를 줄 정도면 돈이 있단 소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내가 꼭 사는 집, 내가 살 집 그 사람들한테만 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크레딧 스코어가 좀 낮아도 또 이게 퀄리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음 게가 이제 컨벤셔널 론인데 이거는 좀 약간 잘 된 사람들 크레딧 스코어도 좀 좋고 다운페이도 한 5% 정도 있고 좀 이렇게 그냥 보통.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한 5% 정도 다운하고 뭐 크레딧 스코어는 한 680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또 요새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처음 2012년도에 그런 아주 나쁜 2008년도군요. 그 이후에 점점 좀 나아져서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룰들이 좀 많이 좀 그래서 바뀌어서 좀 요새는 3% 다운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 다운 한다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 1% 다운은 뭐냐? 그러면 원래 3%가 미니멈이고요. 1%를 다운을 내가 내 돈으로 하고요. 2%는 자기 은행 돈이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정말로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실제로 갚은 돈인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VA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군대 있는 분들, 뭐 군대 있는 분의 뭐 와이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100%예요. 다운페 없이 100% 론을 주겠다 해서 그래요.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갔다 오면 또 돈을 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집 사는데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하신 분들은 거의 그거를 약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써먹어야지 그러고. 왜냐면 이거 한 번 써먹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통 그렇고. 그 다음에 요새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룰이 좀 많이 쉬워져가지고 크레딧 스코어가 아주 엉망진창이고 막 뱅크럽시를 하고 막 숄셀 하고 막 딴 때 같으면 안 되는 분들도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요새 뭐 4.75가 보통이면 그런 거는 뭐 7%, 8% 이래요. 근데 그래도 뭐 집을 사야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또 뭐가 또 생겼냐면은 외국 사람, 뭐 한국 사람이 됐든 뭐 영주권도 없고 뭐 시민권도 없고 뭐 이런 분들도 25%가 내가 돈 있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중국 분들도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유학생인데 막 집 어떻게 사? 뭐 이렇게 하는데 다 돼요. 요새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보통 보면 CPA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거의 내가 망해가는 회사처럼 만들어줘요. 텍스를 안 내도록. 그러면은 회사는 돈을 실제로 버는데 CPA랑 잘 얘기를 해서 내가 돈을 실제로 쓰는 분들도 많죠. 뭐 가스로도 쓰고 뭐 오피스 렌트로도 쓰고 뭐 내가 다 줘가지고 내가 정말 남는 돈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는 실제로 인컴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제가 회사가 2개인데요 이걸 가지고 오시면 실제로 론 오피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한 푼도 못 줘요. 당신은 론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왜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뭐 가스 뭐 오피스에서 다 나간다고 하고 인컴이 실제로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해놓으시고 무슨 론을 받으십니까? 돈을 낼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러면은 2년 후에 오세요 그래요. 제대로 보고를 하든지 뭐 돈을 더 버는 걸로 보고를 하든지 그 다음에 2년 후에 오라고 그래요. 아니면 요새는 이 친구 말씀하신 것처럼 뱅크 스테이먼트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인컴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랑 계약해가지고 뭐 맥도날드에다가 내가 치킨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이 이만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몇 개월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컴이 있구나 나가는 돈 상관 안 하고 그냥 론을 주는 게요. 그렇지만 레이트는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것만 보니까 위험 부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이제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One thing I want to add, another popular program is called the 203K renovation loan. So if you do find a property that needs renovation, so it's not new, it needs a little work, and I'm sure some of the properties are like that somebody like you could show. You don't have to use your own money to renovate the property. So that's another loan. It's called the 203K. So if you do find something that maybe a little bit run down but cheaper, let's say it's supposed to be worth 300,000, but it's only worth right now 200,000 because it needs work. Let's say 50,000. You could actually add the 50,000 into the loan. You don't actually need to use your own money. So that's a very popular program as well. Just wanted to mention that. So many more. What are the So- limits on that? Huh? What are the limits on that? Like and how is that? It just there are 2 appraisals though. The only limits in that is it has to actually have the value. Like for example, the comparable. When you add 50,000 into the property, as in my example, it does need to be worth around 250,000. And you'll know by doing an appraisal, and I'll get to that later on. Okay. But and also the contractors has to be bonded or insured. And that's basically it.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Yeah. So it's based on you actually having that bid out and Mhm. presenting that to get that loan. So you'd have the contractor lined up Yeah. with a bid, Mm-hmm. and the money would go directly from the loan originator to that contractor. Correct. Okay. Correct. So all the payment has to go to that. Yeah, and Yeah. there's an FHA approved person that's going to be quarterbacking the whole process, making sure that everything is done correctly.
and even like how much you know certain materials are and even labor and things like that. That everything is done correctly. By You couldn't do that to do it yourself. Then. you can't do it yourself. Okay. It has to be a bonded contractor. Though. Okay. 이게 그래서 203K라고 있어요. 근데 전에 있다가 막 많이 하다가 요새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집을 찾아요. 요새 많이 없어요. 근데 봤는데 집이 엄청 싸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사서 너무 싸니까 로케이션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가지고 내가 이걸 좀 다 바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살고 싶은데 그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203K라는 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런 집을 찾아갖고 이렇게 고칠 사람들 그 컨트랙터들이 좀 이렇게 설티파이가 돼야 돼요. 그런 어떤 보장이 된 사람들이 가서 견적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견적이 얼마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이 FHA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이제 어프레이서가 이제 집 감정사가 이렇게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고치면은 이 집 밸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집 밸류만큼의 돈을 주는 거예요. 론을. 그러면은 그 론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직접 받는 것보다는 그 컨트랙터가 고쳐가지고 그 돈을 이 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전하죠. 그 고치는 사람도. 왜냐하면 고쳤는데 돈을 못 주면 그러니까 컨트랙터는 또 반대로 돈을 받고 안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빼자는 거예요. 그런 위험 부담을. 그래서 직접 돈을 받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집을 산 다음에 레노베이션 살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하에서 돈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전 집주인하고 계약은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돈은 이제 내 돈으로 그 돈을 여기서 받는 거죠. 여기서도 받고. 그게 이제 론이에요. 그 프로그램이죠. 같이.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트랙터도 돈을 받고 그 집 파는 사람도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203K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FHA가 프루브된 론 오피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또 스페셜리스트 따로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가 직접 뇌를 치료하지 않잖아요. 뇌 전문의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Okay. So now that we got a pre-approval letter, now you look for property. So now that you started looking for property, now you find something that you like, right? So if you do find a property that you do like, you put a bid, you make an offer into this property. So more times than not, it's probably to go back and forth. I don't know, 1 week, 2 weeks maybe, hopefully shorter. So you negotiate with the seller, or actually more the seller's agent, and it goes back and forth, and eventually you will agree on a price. And also a closing date, because sometimes the seller, they care about when the closing date would be. So once you agree on a specific price and closing date and all that stuff, and what needs to be done with the property, you then have what we call purchase contract. The purchase contract, if signed by both the seller and the buyer, that's actually when it starts the whole mortgage process. That's what the lender would need for us to get started with the whole mortgage process of getting all the documentation looked at, and also eventually get an appraisal. Actually, it's a few steps. Loan application. You provide your documentation. I think we asked about that earlier, and then within the first week of starting the mortgage process, we get what we call an appraisal. So an appraisal is something that you don't actually have to do. It's something you just have to pay for. It's typically around $450 to $500, something like that. It is done by a third-party appraisal company, so it's something that cannot be associated with the bank. And somebody like me, a loan officer, is not even allowed to even communicate with them, because we can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value of the property. So yeah, you just have to pay for it. It goes to a third party, and they do the appraisal. So
what an appraisal is, it actually provides the value or the value of the property.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 lender will only lend on the lower of the purchase price, so what you agreed on at purchase contract, or the appraisal valu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ppraiser and inspection? Is it Okay, same? very good question. So when you first start, also when you agree on a property, a lot of times you're recommended to get an inspection. Inspection. The lender doesn't require you, believe it or not, to get an inspection, but I recommend you getting it though, to get an inspection. An inspector would check what is working in the property. So it will check on the, is it safe? Like, is the pillars and things like the foundation, the property okay? Is there asbestos in the property? Are the electrical outlets working? Are the appliances working? And things like that. Or are the windows working okay, or is the cold air coming in? Things like that. So it's not required. Inspection is not required by the lender, but I recommend getting it just because you're buying property and you want to know. We want to make sure it's safe. We want to make sure it's working, and things like that. But that typically just goes to the attorney. You probably want to work with an attorney as well. Now to bring it up, because you want to know that it's working. And if not, you may get actually credit towards even purchasing the property. Now the appraisal is required. We need to have an appraisal because one, we need to know also that we need to know the value of the property. So basically, what an appraisal does, they take a look at the like comp, basically within a mile or less of the property, and it has to be like. When I say like comp, for example, if you're buying a 2-bedroom, 2-bath, they also look at other 2-bedroom, 2-bath, and same as what you're buying. So that determines the value of the property. So inspection is not required. Appraisal is. Can you have the same guy do the appraisal and the inspection? An inspector is totally different than an appraiser. It's two different jobs. Okay. How much is an inspection? What's the price range on that typically? Drew, what do you find? Like I want $200, something like that. It all depends. 300, 200, 300. 50, Yeah. 400. 400. Yeah, 400 is probably the higher end. But it's a really inspector is somebody who's like a primary doctor. Yeah. They only look at stuff that's visible. So if Yeah. you need something Yeah. more specific, you need somebody who specializes in mold, specializes in asbestos, specializes in the boilers. Yeah. So you need specialists. Yeah. Because an inspector will take a look everything, but they could miss most of everything.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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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make sure that everything is safe and working and healthy, especially if you're gonna have a whole family there, right? So Okay, let me you wanna go ahead and translate?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찾았단 말이에요. 집을 찾은 다음에 저희가 그 어퍼를 쓸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20만 불 나왔으면 뭐 10만 불에 달라 그러든지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분들은 굉장히 낮게 일단 어퍼를 써요. 보자일 거예요. 뭐 얼마나.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진짜 얼마일 거고 우리가 정말로 이게 얼마의 밸류인지를 찾아서 그거에 비슷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야 이게 딜이 된다 이거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딜이 깨진다라는 소리가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올려놨어서 내가 어처구니 없는 가격에 하면은 서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실제로 이 집이 어느 정도 밸류인지를 알아보고 하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에 Right. 한 3마일 안에 비슷한 집이 얼마에 팔렸느냐를 보고 그걸 한 3집 정도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이 집 가격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또 달라지는 얘기지만 그것도 요새는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냥 대뜸 난 이건 $1,000,000야 뭐 이러고 나는 50만 불에 사겠어 이러면 이제 깨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론을 받으시는 분은 그래서 약간 여기서 디스어드밴티지가 론 과정이 있어요.
이게 컨트랙이 딱 돼야 그때 론이 시작하는 거니까 론 오피서들은 보통 짧게는 뭐 15일이지만 길게는 4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 하는 사람이 난 그렇게는 못 기다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캐시 바이어만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캐시 바이어는 내일 닫읍시다. 그러면 내일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이 론 과정이 없어지니까 금방 닫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타협을 해야 돼요. 클로징 데이트를 언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또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집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난 당장은 캐시 바이어가 내일 당장 들어온다 그래도 나는 못 나가니까 나 요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절충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이건 깎아줍시다. 저건 이거 안 깎아주는 대신에 요걸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딜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랙을 쓰고 그러면 이제 론 오피서가 시작을 해요. 그럼 론 오피서가 시작을 하면은 물론 여러분의 그 되는지 안 되는지도 보지만 일단은 그 집 감정사를 오더를 해요. 그 집 감정사가 따로 있어요. 저는 부동산이고 이분은 론 오피서고 어프레이저라고 집 감정사라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을 팔든지 안 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 그 어프레이저 하는 집 감정하는 비용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은 집을 가서 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집 팔린 것들 그걸 비교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실제로 이 집값이 얼마인지를 자기 이름을 걸고 그치만 어찌됐든 이거는 자기 오피니언인 거예요. 이게 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6개월 동안에 볼 수도 있고 1년 동안에 볼 수도 있고 뭐 1마일을 볼 수도 있고 3마일을 볼 수도 있고 뭐 더 만약에 뭐 시골 같으면 더 나가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리포트를 써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값이 얼마입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집 사는 사람 같으면 이게 적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파는 사람 같은 경우는 높게 나와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저씨 좀 높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확 빼려고 약간 추첨같이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프레이저를 쓸 때는 요번에 얘를 쓸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론 오피서는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리포트가 왔을 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주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좀 이렇게 합시다. 이거잖아요. 이거 절대 안 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값은 뭐 450불 정도 들어요. 어디에 따라서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또 큰 집은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조그만 집은 금방 끝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집 값이 나오면 내가 집을 아무리 얼마에 사고 싶어도 요 집 값이 어프레이저가 아니라고 그러면 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값이 우리가 50만 불에 산다고 그랬는데 어프레이저가 집 감정이 35만 불 나왔는데 론을 왜 줘요?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 파는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높게 팔고 싶어도 어프레이저가 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프레이저가 나온 값에서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뭐 캐시로 하면은 이거를 어쩌면 건너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약간 멍청한 짓인 거죠.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프레이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집 감정은 감정이고 인스펙터가 또 있어요. 집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벽 속을 뭐 복속까지 안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실제 이 집 자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일러는 잘 돌아가나, 뭐 마루는 뭐 문제가 없나, 창문은 비가 안 새나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이게 이렇게 쌓이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뭐 350불, 450불 뭐 이렇게 비싼 거 같지 않은데 결국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인스펙터가 집을 가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다 봐요. 뭐 천장도 보고, 뭐 전기도 다 들어오나 보고, 뭐 보일러도 보고, 뭐 파셋에 물이 잘 나오나도 보고, 물은 안 새나도 보고, 뭐 에어컨은 돌아가나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돼요. 그 사람도 사는지 안 사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추수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을 내가 추수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동산에 추수하든지.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의 같은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뜯어보고 하지 않아요. 뭐 더 자세하게 기계를 돌리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실이 있으면은 지하실에 레이던 가스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이던 가스를 측정하는 기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또 돈이 따로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위험 부담 안고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하실에 나는 애들이 지하실에 가둬놓고 놀아야 되니까 지하실에 그런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측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돈을 더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천장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붕 본 사람이 그러는데 뭐 좀 비가 새는 것 같아요. 이러면 비가 새면은 당연히 몰드라는 게 이게 끼일 수 있잖아요. 그 몰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몰드가 같은데요.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몰드인지 보고 이게 뭐 페인트 칠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뜯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뜯어도 안 되는 건지 그거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만약에 집을 사버리면은 집을 산 다음에 몰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돈을 안 받고 해줘요. 왜냐면 스페셜리스트는 자기가 몰드가 있으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치료하려면은 자기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 에스티메이트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뭐 각자 필요한 사람들을 쓰는 거죠. 오케이. So basically, the inspector you hire, the appraisal you don't hire, because you paid for it, but you don't hire. the bank chooses the appraiser for you. The inspector you hire yourself, either through a loan officer or a agent, or someone yourself. So on the next one, I just want to talk about a little bit about mortgage insurance or insurance. So when you buy a property, not only are you paying for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property, you're also paying for the taxes and insurance. Well, quite honestly, you could actually opt out of that and not escrow, but it's really just convenient to include it and just what we call escrowing. When you say escrowing it, you're paying the property tax and the insurance with the mortgage. And don't confuse, there's two type of insurance though, don't confuse it, because there's what we call a mortgage insurance. So mortgage insurance is included on a mortgage only if you don't put 20% down. So it's a popular misconception that you need to put 20% down when you buy property. You don't need 20%. Like I said earlier, you could have 3% or 3.5% down. But if you do put only 3.5% or 3% or 5% or 10% for that matter, it's just that there's mortgage insurance. It's put it on there just in case you default on property, and then they'll be able to pay off the mortgage. But basically, the mortgage insurance is included on the loan if you don't put 20% down. And then there's another insurance, which is homeowners insurance, that actually protects your home. So there's two different. Don't confuse. It's very easy for people to confuse mortgage insurance and homeowners insurance. They're actually two different things. Okay, and if you forget that, just give me a call. I'll tell you again. But it's people confuse the two. So when you buy property, not only you pay we call it PITI, the principal, the interest, the taxes, and insurance. And again, there's mortgage insurance and there's homeowners insurance. So don't confuse the two. 네, 그래서 저희가 몰게지 인슈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몰게지를 내가 다운페이를 20% 미만밖에 돈이 없을 경우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을 하든 FHA는 무조건 FHA 몰게지가 있지만 내가 이거를 20% 다운을 못하니까 그만큼을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게지 인슈런스라는 걸 내는 거죠. 그래서 뭐 0.75% 정도를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는 게 아니고 뭐 한 0.25 정도를 처음에 내고 뭐 700 뭐 얼마를 내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를 내는 거예요. 매달 나눠서 그 나머지 돈을 1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몇십 불이든 뭐 몇백 불이든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몰게지 인슈런스고, 그렇지만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는 홈 오너스 인슈런스가 또 있어요. 홈 오너스 인슈런스는 만약에 뭐 태풍이 나고 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뭐 플러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집을 커버해주는 인슈런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인슈런스는 인슈런스인데 몰게지 인슈런스냐 홈 오너스 인슈런스냐 이렇게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론을 하면은 이제 그 원금을 내고 이자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내냐면은 이제 프로퍼티 텍스를 또 이제 1년에 나눠서 내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낸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미 벌써 냈다라는 거예요. 그 은행이 먼저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은행한테 돈을 주는 게 이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안 원하면 내가 내야 돼요. 확 1년에 두 번을 내가 알아서. 근데 내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이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인슈런스, 그 홈오너 인슈런스도 또 한 번에 확 내도 되는데 또 나눠서 내려면 또 이렇게 먼저 은행에 확 내주고 나는 1년에 얼만큼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포함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점점점 많아지죠. 점점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좀 돼요. 오케이. So, just to make it simple, a mortgage process is really a game of gimme. Like, an underwriter or a processor will ask you for documentation. You provide it, and eventually they'll run out of things to ask for, and then that's when you close. That's the simplest way for me to describe a whole mortgage process. So we already went through the whole getting a pre-approval, getting a purchase contract, starting shopping for property, getting an inspection, getting an appraisal. So the next step after that is what we call getting a conditional approval. What that means is we've already looked at your documentation and eventually you looked at the appraisal, everything is good. So the very last step of the whole mortgage process is just the words that everybody would like to hear, and especially like somebody like me or Jew, it's clear to close. A clear to close is basically saying, hey, you provided all the documentation, we take a look at you're able to afford this property, everything is legal, everything is safe, you are now able to go to the closing table. So it's a typically, 30 to 45 day process, something sooner, but you're around 30 to 45 days. So yeah, after that, you schedule a closing with your attorney at a title company. That's when you close. So. 그래서 이제 론을 프로세스가 되면은 이제 언더라이터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언더라이터라는 분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서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서라는 분은 이제 그 론 오피서가 이제 이 손님하고 만나서 이 다큐멘트를 써서 일단 프로세서가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서류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언더라이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언더라이터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한테 줘요. 그럼 프로세서가 이게 뭐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분한테 얘기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언더라이터 다시 줘요. 언더라이터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또 달라고? 이거 또 왜 물어봐? 이건 뭐. 그런데 어찌됐든 물어봐야지 아니까 이 과정이 있고 다 이제 언더라이터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군. 그럼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컨디셔널 어프로블이라고 돼요. 근데 컨디셔널 어프로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되고 이제 막바지로 뭘 보냐면은 만약 콘도 같은 걸 사면은 콘도는 괜찮나? 콘도 자체는 괜찮나를 봐요. 또 이게 콘도 팀이 또 따로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콘도를 왜 보냐면은 싱글 하우스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데 콘도는 조그마한 유닛들이 다 붙어 있는 어떤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람들이 뭐 돈을 잘 내고 있나, 어소시에이션 피는 잘 내나, 한 명이라도 숏세일을 안 했나, 여러 가지 그런 걸 봐요. 보고서 이 콘도 자체도 돈이 내가 낸 어소시에이션 피들을 잘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 지붕이 날아갔을 경우에 고칠 돈이 있나, 이런 걸 봐요 또. 그러니까 그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보통 컨디션을 보고 이제 그게 다 됐다. 이 콘도는 괜찮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clear to close라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러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주인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집 타이틀이 정말인가,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 이 사기꾼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회사에서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30일에서 45일 전체적으로 걸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야, 집을 사서 돈을 준다며 왜 안 줘? 이렇게 계속 에브리데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만 명 중에 2명이 듣고 아는 건데 그 외에 19만 몇 명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안 주는 거야, 준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야 아는 거예요. MRI 찍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내 머리가 아픈데 뭐 왜 아픈지 아는. 그래서 이제 그게 끝이에요. That's it. That's basically the whole process. It can be stressful, but it's the job of somebody like me and you to make it not stressful. Because you know it's somebody's home, and it's your home, it's your family's gonna be there. So it's our job to really just notify you and communicat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every major step of the process. So it could be a happy closing. Any other questions for us? 그 클로징 할 때까지 제가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좀 이게 시청자가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렇게 소비를 어떤지 뭐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지 런 오피스 입장에서 클로징 하기 전까지 좀 계속 어떤 뭐 그 신청자의 어떤 경제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So he's asking, while the loan process, the underwriter or processor will look at the buyer's condition, what the buyer has to be careful of. What shouldn't they do while the loan is processing? Oh, there's so many things. I would recommend for you not to buy anything big before going through a mortgage process. Do not buy a car during the whole mortgage process, because obviously when you buy a car, not only will your credit score usually go lower, but it also adds a debt into the file. So a part of underwriting is we look at your what we call a debt to income ratio. So we divide your total monthly debt with your total monthly income, and it typically has to be below around 45%, 43, sometimes even 50. But it has to be below that. So obviously when you buy a car, it not only messes up the credit score, but it also messes up the debt or increases the debt. So a lot of times you don't even get approved at all because you bought a car. One thing that a lot of people do, and I recommend not to do, during this whole process, you're already thinking about furniture. And I'm mentioning this because it happens. So they're thinking ahead. I'm like, oh, I want to buy furniture for my new house, and then they get a loan or they buy furniture, and then they get denied because now there's added debt too. So don't buy anything big. I'm not saying don't use your credit cards. You know, still you could still live and buy food for yourself and this stuff. But do not get a loan or don't make anything big, because that does affect the whole mortgage process. What does mean big amounts? How much? Well, basically don't go over your credit card limit and things like that, or don't get a loan, because that's added as a debt. Car obviously is car loan, or when you buy furniture, it's a furniture loan. Use your credit card is okay, but yeah, don't buy anything. Don't get a loan. 그러니까 Actually, don't do anything, or even switching jobs. Well, yes and no. When switching jobs, even as long as it's in the same industry, like if you're a nurse, you get another nursing job. But for example, if you're, I don't know, if you say you're a truck driver and you become a nurse, then that's a problem. Because typically it's a 2-year seasoning of the same job, things like that.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그냥 숨만 쉬고 있으면 돼요. Yeah.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Yeah, basically 아무것도 하지 마요. don't do anything crazy. 그게 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집 산다고 이렇게 해놓고 차를 사고 차를 안 사도 되는데 크레딧을 걔네들이 풀 하거든요. 그럼 이제 크레딧이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크레딧 한번 또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레딧 뽑은 게 나와요. 그럼 당신 뭐 하려고 이걸 한 거예요? 차 살라고 그냥 봤는데 안 사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예, 뽑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살려니까 퍼니처 지금 돈 안 내. 걱정하지 마. 돈 안 내도 다 이미 뽑아놨어요, 걔네들이. 그것도 안 되고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돈 받은 거 넣으면 안 돼요. 그거 나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세요, 그냥. 그 갑자기 디포짓 확 해버려요. 아니면은 내가 나갈 돈이 확 나가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다 봐요. 또 나중에 또 봐요. 그리고
짭이 요새 같은 때 론을 못 받는 게 페더럴 론 가버먼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론을 못 받아요. 왜냐면 지금 갑자기 가버먼트 셧다운 돼가지고 지금 페이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잡을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전화했는데 여기 ABC 컴퍼니죠? 거기 강주영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뒀는데요. 그럼 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절차를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닌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것도 론이 안 돼. 서장님 제발 전화를 좀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고. 내가 만약에 자나단 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의 사람들 내가 자나단인지 몰라. 강주영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나단 그런 사람 일 안 한대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많이 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런 시츄에이션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대요. 가만히. 차를 Mention it to Greg too, because he doesn't understand. 네? 차 리스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렇죠. 아, 지금 기존에 네. 하고 있는 거 지금 차 리스를 지금 하고 근데 이제 페이멘트를 로우하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건 관계 없죠. 그렇죠. What's the question? 그러니까 the lease the car. So it's the same thing as a buy Oh, yeah, the yeah, car, the lease the car. 그러니까 Oh, another from experience, do not open a credit card. People open credit cards. Do not. People think, oh, I need money for my closing. I need to get a balance transfer from a credit card. Don't do that either. It's very. People think, okay, I need money for, so I need to open a credit card and get balance transfer 0% for 6 months, and I'm going to use that. Don't do that. 그러니까 모든 아. 그러니까 내 소셜 스크리트 넘버 필요한 거 하면 안 돼요. 예. 소셜 스크리트 넘버 이퀄 크레딧 스코어 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차를 리스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페이멘트는 180불? 예. 그렇게 그거 보는 거예요. 그 페이먼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ebt to income이 예, debt to income을 보는 거기 때문에 debt 내가 빚이 얼마인가, income 내가 인컴이 얼마인가. 근데 그 매달이 얼마인가요? 매달. 그러니까 홀라당 달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론이 이만큼이 있는데 오우 뭐 안 돼 이게 아니고 내가 매달 얼마 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달 얼마 버는지를 보는 거고. 그거가 내가 매달 예를 들어서 100불을 벌면 45불 미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모두 에브리띵 다 합쳐서 내가 앞으로 받을 론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내니까 그렇게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페이멘트를 얼마 내고 있는가도 그죠? 보죠. 네. 근데 크레딧 스코어 크레딧 리포트에 있는 것만 봐요. Mhm. 네. 그러니까 Even having a large deposit deposited into your account, like right away. Let's say, I don't know, $20,000 all of a sudden shows up in your account.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especially nowadays. Maybe 10 years ago, not too much. Everything goes through, and we don't, look at it. Nowadays, every single line, believe it or not, of your bank statement, we take a look at that. So if there's a large deposit of $20,000, they can ask, like, why is there a large deposit of $20,000 on there? Is this a gift? Is this a bonus from a job? What is it? So they're actually going to ask for a letter of explanation of what it is. I mean, if it's a family member, it's actually okay to have a deposit of that. We get it, like there's gifts from family members for down payment. It's just that it's more paperwork. It's just a little annoying, 그러니까 but 만약- it's okay. I mean, you just have to provide a gift letter stating what the relationship is, what the amount, and more importantly that there's no payment required to pay back, because if you pay back, then that's debt. And it actually has to say it on the letter, and you do have to show where it's coming from and where it's going to. So what bank is it coming from, and you need the bank statements for that, and what bank is it deposited to, and you need bank statements for that. So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So yeah, if there's a big deposit on there, we need to be. Honestly, it's created just so this is created because this happened in the past. We don't want illegal money to be on there. If there's like drug money or whatever it is on there, and it's deposited on there, they'll ask what it is. So obviously we can't count illegal money.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라서 빨리 끝내겠지만 일단 디파짓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2달 네, 2달 전에 만약에 괜찮은데 진짜 2달. 그 안에 들어가서 뱅크 스탬에 보이는 거 거기 네. 아이템에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물어보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편지로 쓰든지 뭐 이렇게 레터를 써야 돼요. 누군가 레터를 써서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은행에 만일에 이제 지금 은행에 가려면
관리해서 2월달, 3월달, 그러면 4월달부터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하려면 3개월 전부터 하면 돼요. 3개월 전.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네. 이제 봄에 집을 네. 이제 살 거면 살 거면 지금 이제 1월 달이잖아요. 네. 이 안에 지금 돈이 네. 회계를 은행에 해놓고 네네. 그리고 이제 2월, 보게 3월 되면 하고 그러니까 4월은 돼야 되는 거죠. 4월달 돼야지. 네, 왜냐면 은행마다 또 이게 스테이트먼이 언제 나오느냐가 또 아. 틀리기 때문에 날짜가 컷오프 데이가 틀리잖아요. 한 달이지만 이게 1월 1일부터 30일 하는 게 거의 없고 내가 언제 얼었느냐에 따라서 15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보통이지만 보통 말. 보통 말이지만. What was the question, just so you could understand? So you know the statement, each statement, each person has a different date. Yeah. And it's not always 1st to 30th. Sometimes some people Yeah, yeah. open on 15, so it's from Yeah. 15 to 15. you know. Yeah. Typically we ask for last two Last two. bank statement Mhm. or last 2 months. Last 2 months. So even the pay stub last two. So typically it's biweekly, but if it's a weekly, then 4. So basically for the whole month. Oh, right. Yeah. If we get weekly is 4. But if 근데 it's 이제 2. 4월달부터 집을 이제 그 안에 이제 아니 그때 돼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신청을 하고 집 이제 보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그랬죠?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랬죠? 아까 15 한 30일 이상은 한 달은 잡아야죠. 한 달은 잡아야죠. What's the question? 그러면은 결국에는 5월달부터 집을 보러 다닐 수 있다는 거네.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요. 예. 근데 지금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네. 별 문제가 없으면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에 네. 신청을 해서 네. 바로 나오면 그럼 그때서부터 집 보면 집 보통 보고 프로세스가 아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러니까 론 받고 집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클로징 하기까지 보통 대체적으로 몇 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집을 보는 거 찾는 거는 정말 마냥 걸릴 수도 있고 네. 뭐 내일 볼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정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 집을 찾았다. 집을 찾았다는 이제 한 45일을 잡는 게 낫죠. 45. 45일 안에. 예. So how long it takes? So you said 30 to 45 Yeah. days. When you Push comes to shove, 2 weeks, but then it's a rush job. So yeah, you get 30. Yeah, about 30 to 45 days. Okay. 저도 질문 있는데요. 네. 어저께 물어봤는데 저기 자녀 학자금 스튜던트. 네 그거는 논 빌릴 때 그것도 들어가나요? So she's asking about how about the loan, the student loan? Oh, we count that too. Yeah, kappai. 아, 네. Even if it's deferred, because sometimes in the credit report, if it's deferred, it says 0 payment. I think we use, if I'm not mistaken, 2% of the principal balance as a payment. Because even though it's deferred, it says 0 on there. We all know eventually you're gonna pay it. What, 6 months after graduation usually, right? So I don't quote me. I think it's 2%, 2 or 3% of the principal balance that we use as the debt. So we kind of take a look at it. What would be once you graduate?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돈을 안 내는 거라도 네. 돈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 총 금액에서 한 2% 정도는 이제 낸다고 생각을 하고 봐요. 네. 전체를 다 논 빌리는 보내고. 데서 이제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Yeah, take a look at that. And also, to prepare yourself, typically a lender would need 2 trade lines. What a trade line would be is credit card, car loan, things like that, with 1 year history. So you need to have to show a capability that you're able to have that and pay that, because that's what mortgage is, right? So there has to have a history that you're going to be able to pay the mortgage once you close. So it's typically just 1 year, 2 trade lines. But nowadays, there's good news that we are able to use non-traditional trade lines. So worst comes to worst, say your son who's been working, 18, 21-year-old, basically not a lot of credit history yet. If they are able to show anything that they pay per month, a cell phone bill or gym membership, utilities, gas bill, ComEd, or even cable, as long as they're able to show that they're able to pay on time every month for 1 year, we're able to use a straight line as well. But that's somebody typically that
is younger, because we're not going to discriminate of the age, or even older, that don't use a lot of credit, or somebody that just immigrated from another country. Yeah, typically two types of credit on the credit report with 1 year history. If not, there's ways. You know, there's what we call a non-traditional trade line, but you know, you still have to show that. Usually 3 of those. So. 그러니까 만약에 크레딧 스코어가 없는 분 있잖아요. 막 이민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we have to finish. Okay. 그래가지고 2개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차 페이먼트 될 수 있고 뭐 이거 없으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뭐 케이블 TV를 뭐 낸다든지 뭐 짐 멤버십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1년 동안 낸 거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크레딧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Okay, we have to wrap up Okay. for him. Thank you for 네, 변호사분 말씀드릴게요. Got a whole bunch. 캐나다 있어. Yeah. Yeah. Thank you. Can I get one more? Oh, sorry. Can I get one more? 변호사님. Here, give it a few. For people other people. 선생님 불좀 켜주세요. 일단 명함 하나 드릴게요. 박장만 Was it the 변호사님은 Korean tea that you 아시죠? had? 광고에서 많이 뵀던 분이신데. 네, 그 많이 뵀어요. 네. 유명하신 분이세요. 명함이고. 전화번호 책. 네. 이것도 하나 가져가시고. 저는 앞에서 우리 강주영 사장님하고 앤디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거 없어요. I 왜냐? hope you learned something. 근데 뭐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네. 한도 끝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Thank you. 이거 아까 뭐 이건 비지 부동산용으로 따로 네. 이제 Get your-